Career College. 구성 항목 보면은 되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성장 과정을 물어봤고요. 성장 과정 속에 이제 내가 어떤 가치관이 있고 또 인생과는 뭔가 이런 것도 물어봐요.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대응 논리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쨌든 성장 과정을 물어보고 물론 나중에 디테일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뭐 하여튼 크게 성장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의 그 과정, 대학의 생활, 그 다음에 이제 대학생활 하면서 이제 대외 활동한 게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것 물어보는 거죠. 주로 이제 그 과정에서 뭐 어떤 경험을 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많이 이제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격의 장단점이에요. 인성 측면이 이제 매우 중요하니까 이런 걸 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격의 장단점인데, 물론 이제 이 성격의 장단점은 장점을 충분히 피력하시고, 단점도 말씀은 하시는데, 단점도 선택을 잘해야 돼요. 정말 아주 안 좋은 단점이라면 굳이 내서 뭐 그걸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나 어느 정도 살짝 단점을 얘기하지만 결국 이 단점을 내가 장점으로 극복을 했다.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주로 담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원 동기 및 미래 계획.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게. 대개 보면은 이제 요게 네 가지가 이제 뭐 우리 업종 외에도 이런 것이 이제 자소서의 이제 주된 구성 항목이고요. 물론 이 경력 경험이 물론 이런 데도 이제 들어갑니다. 어쨌든 이제 경력 경험 별도로 이제 요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항목인데 뭐 많지는 않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몇 개 있긴 있더라고. 그래서 한 2개 제가 적어봤는데 이거는 예외적으로 나온 것들이에요. 문제 해결 내용이 있었어요. 일례로 뭐 스마트폰이 이제 대중화됐는데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떤 영업을 하면 좋겠느냐 뭐 등등 이런 거. 그런 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해결을 해봐라. 뭐 이런 식의 하나의 이제 과제 해결 문제를 이제 준 사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해봐라. 그 중에 그 하나의 핵심 가치를 가지고 네가 왜 우리 회사에 부합되는지 한번 설명해봐라. 뭐 이런 내용이죠. 결국은 모든 내용이 그 어떤 내용을 우리가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 경험 또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획득한 어떤 그런 경험이나 능력이 어떻게 저 직무와 연관이 되느냐 부합되느냐 그거예요. 그거를 보여주는 게 그걸 현출하는 게 그게 자소서입니다. 그런 것을 이제 많이 연습을 해야 돼요. 그 속에 좀 감동이 가미가 되면 그건 이제 100점짜리가 되는 거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내가 성장을 통해서 또는 대학 활동을 통해서 또는 대외 활동을 통해서 또는 내 성격을 가지고 등등등 이런 걸 통해서 이슈화 될 만한 것들을 내가 적어놓고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떤 능력을 갖게 되고 어떤 경험을 갖게 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직무에 기여를 하게 돼서 회사에 도움이 되느냐, 회사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저도 그 직원들을 좀 많이 뽑아봤어요. 면접도 많이 해보고 이제 해봤는데 실제 뭐 제가 뭐 인사부 직원은 아니었지만은 우리는 현실에 있어서 실제 우리가 내가 필요한 제 부서장이니까 우리 부서의 퍼포먼스는 제가 책임을 지고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인사부와 같이 면접을 보긴 하지만 제 의견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실무에서 쓸 사람이기 때문에 매우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 뭐 이제 그 경험에 의한 바 보면은 하여튼 이 인사부 직원들이 이 자소서를 매우 꼼꼼히 읽어보는 걸 많이 봤어요.
저도 좀 읽고 저도 그렇긴 한데 예전에는 이제 스펙이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예전 일할 것도 없고 바로 전에 이런 거죠. 최근까지도. 그러나 이제 그 스펙에서 이런 그 어떤 트렌드는 여러분 읽어야 됩니다. 이제 스펙에서 이 자소서 위주로 가는 겁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입사 지원서 내고 자소서 내잖아요. 입사 지원서를 통해서 뭘 보는 겁니까? 정량적인 여러분들 스펙을 보는 겁니다. 그죠? 자소서가 왜 거기에 가미됩니까?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 정질적인, 정서적인 측면을 평가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정량적, 정질적 이 두 개의 측면을 같이 평가하기 위해서 입사 지원서와 자소서를 같이 보는 건데 예전에는 비중이 이쪽에 많이 실렸다면 지금 이쪽에 비중이 많이 실리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이건 바람직한 현상이고 이쪽으로 지금 많이 비중이 지금 실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비록 내가 스펙은 잘 쌓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자소서를 잘 작성해서 이제 취업의 관문을 통과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자소서의 내용은 그대로 어디로 가는 겁니까? 면접으로 갑니다. 면접으로 이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자소서를 잘 작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면접에 대해서 미리 시나리오를 또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연습을 좀 해야 돼요. 면접에 대해서 뭐 지금 할 시간은 아니지만 실제 또 면접을 해보면은 상당히 긴장을 해가지고 좀 조리 있게 말을 못하는 그런 걸 많이 봤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증권사 취업에 앞서서 조금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어떨까 싶어요. 좀 당당하게. 뭐 증권회사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답니까? 증권회사 안 가면 여러분들 죽습니까?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잖아요. 그죠? 할 거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무엇이든 면접에서 좀 임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막 긴장하고 뭐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면 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담담하게 얘기할 수 있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은 이 증권회사를 오면서 여러분은 프로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프로페셔널이에요. 여러분들 전문가입니다 지금. 그 무엇을 해도 전문가예요. 근데 전문가가 어떤 긴장하는 모습이나 뭐 떠는 모습이나 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리가 있지 못하거나 또는 외관상으로 풍겨지는 모습이 상당히 그 전문가는 거리가 멀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그건 전문가라고 할 수가 없죠. 뭐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기보다는 전문가의 그 이미지가 좀 약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 담담하게 할 수 있는 나는 이제 완전히 전문가다. 그건 전문가스럽게 어떻게 외관을 가져가고 말도 하고 할까? 그런 것도 자기 스스로 한번 자세를 한번 정립해 볼 필요가 있다. 어쨌든 그렇고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제 면접에 대해서는 별도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자소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자소서가 면접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스펙이 아닙니다. 이제는 아니라기보다는 스펙보다는 이제 자소서가 중요합니다. 자소서에서 어떤 팩트에 근거해서 그죠? 직무 적합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팩트가 이렇기 때문에 이 직무에 적합합니다. 이거를 보여줄 거라고요. 이런 훈련을 자소서를 통해서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한순간에 이거 완성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감동을 일으켜야 된다고. 그러면은 이 인사부 직원의 눈에 이제 띄어지는 거죠. 그죠? 이런 자소서 작성 과정을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제목 뽑아내는 거 뭐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 소제목에 딱 보면은 그걸 딱 읽고 그 문장을 꼭 안 읽으면 못 빼기게끔 그런 식으로 소제목을 딱 꺼집어낼 수 있는 그런 게 실제 잘 자소서를 작성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일단 그거는 뭐 나중에 과정에서 좀 더 얘기를 합시다. 요런 이제 내용들이 있었다. 성장과정, 대학과정과 대학생활과 대외활동, 성격의 장단점, 그 다음에 지원 동기 및 미래 계획, 그죠? 그 다음에 경력, 경험, 기타는 좀 약간 이런 내용과는 좀 약간 멀어졌지만 그래도 내가 결국 이런 능력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직무에 연관된다.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을 시켜야 될 거예요. 이런 주제들도. 어쨌든 기존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이미 대형 증권사들의 그 자소서 항목을 한번 직접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합시다. 제가 한 5가지 Career College.